네, 안녕하세요. 네, 최정인의 계사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 여러분들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두가 이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합격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노력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합격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제일 그 의미 없는 표현이 힘이 빠져 있는데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각설하고 자,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한번 간단하게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 본다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최근 3년 동안의 거의 추세가 매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한다면, 작년이 사실 워낙 좀 쉬웠단 말이죠. 작년 대비한다면 올해 시험은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일부 몇몇 문제 유형들이 그랬던 거지 나머지 문제 유형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도 해놨지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예년처럼 평이한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 유형이 회계사 쪽에서는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아닌 숙련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마 1차 시험의 기본적인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의 갭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차 시험의 목적상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이 사실 1차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시험 목적에서 비춰본다면 지금 현재의 출제 방향은 매우 적정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작년에도 아마 겪으셨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차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시험에서는 숙련도가 얼마만큼 뛰어나냐,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숙련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난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과정은 2차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세는 향후 앞으로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1차 시험 강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내년 1차 시험도 예년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아주 큰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범위를 넓히셔서 올해 출제됐던 거 내용들 보시면 어느 한 군데 빠지는 영역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속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의 그 숙련도를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이 1차 시험에 대한 올바른 학습 방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몇 문제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제가 별표 한 4개 정도가 최상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난이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대부분은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표시를 한 내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 표시했던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익 쪽에서 이 변동대가 배분인데, 이게 로열티 제약까지 같이 겹쳐진 유형의 문제였고, 그리고 일반적인 또 지분법이 아니고 이제 결손이 계속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뿐만 아니고 나머지 이거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유형에 대해서까지도 지분법 손실을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시험장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입원가 자본화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긴 한데, 이게 아마 전기 이전까지 차입원가 자본한 금액이 단기 기초 평균 지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연재까지 1차 문제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직전 해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2차 년도 금액 계산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유형인데, 올해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시간 갖고 푸시면 다 푸실 겁니다. 다만 이게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 쪽에서인데, 이게 이자 계산하는 게 조금 독특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죠. 물론 시간 갖고 하나씩 계산하면 얼마든지 푸실 수는 있었겠지만,
자, 그리고 이 내재가치법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사 쪽에서는 2차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2차 문제가 점점 이제 1차 문제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주식 결정, 주식 기준 보상하고는 조금 회계 처리가 다른 부분, 그런 좀 특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종업원 급여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거의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1차 문제에서는 유급 휴가와 관련된 단기 종업원 급여가 나왔죠. 이거 아마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리면서 이거 기준서 사례니까 요 사례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딱 그 유형의 문제가 제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요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험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깊이 있는 난이도보다는 가능하면 전체 구역에 대해서, 전체 범위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시고 그 범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모양새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그런 학습 방향을 여러분들 잡아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평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1차 시험에 대한 강평 진행하도록 할게요.